자,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 29페이지 네 번째 문단. 실적 경합범 키워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경합범 조문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일단 그 동시적 경합범이 있고요. 그래서 값이 A랑 B, J를 범위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재판을 해주는 경합범이 동시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그 경합범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판결문 한 개. 이렇게 그 병합 심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시적 경합범에 관한 처벌 예시는 38조에 나와 있어요. 38조. 그래서 요게 이제 사형 무기징역이고 유기형일 때는 흡수주의, 사형 무기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동종의 범죄인 때가 있죠. 징역과 징역인 때. 요때는 두 개를 이제 병합하지 않고 절반 가중처벌이에요. 장기 절반 가중처벌.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3호가 2종이에요. 징역하고 벌금하고 다른 종류 형벌인 때는 둘 다 이제 병과입니다. 병과. 이게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예시입니다.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38조. 자, 그 다음에 이제 37조 후단이 있죠. 후단은 갑이 A하고 B라는 두 개의 죄를 저질렀는데 A죄만 재판이 확정이 된 거예요. 금고 이상 확정 판결. 그럼 확정 판결을 범했고 그 전에 범한 죄, 이게 사후적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왜 사후란 말을 쓴 겁니까? 왜 사후란 말을 썼냐면 두 개를 동시에 재판을 줘야 되는데 하나만 금고 이상 판결이 나왔으니까 얘는 빠뜨렸잖아요. 빠뜨린 거 사후에 다시 재판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사후에 다시 재판해 가지고 사후 재판에는 경합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렇게 판결이 있으면 딱 잘라갖고 이렇게 딱 자르면 돼요. 잘라서 판결 전에 범한 것들끼리만 경합범인 거예요. 경합범인데 이건 동시에 재판해 주니까 동시 경합범, 사후 재판해 주니까 사후 경합범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판결 전에 저지른 죄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결 후에 실한 죄를 범했어요. 얘는 경합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재판이 또 열려갖고 여기 사후 경합범 B하고 경합범 아닌 C하고 재판을 같이 한다면 재판은 하나지만 원래 이제 동시경합범으로 재판할 때는 판결문이 하나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근데 얘는 판결 전에 있는 건 경합범이고 후에 있는 건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같이 해준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두 개 나오죠. B에 대한 판결문, C에 대한 판결문 두 개 나옵니다.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요때 이제 처벌되는 예시가 39조입니다. 39조. 그래서 37조 전단의 동시경합범 처벌예가 38조. 30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처벌예가 39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40조가 뭐예요? 이게 상상적 경합범이죠. 가장 중한 죄 하나로 처벌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워드 보면은 동시경합범은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을 말한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재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있는데 A, B, C, D, E, F 이렇게 죄를 막 여러 차례 범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그럼 항상 이제 판결을 보면 돼요. 판결이 재판이 여기서 한번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재판이 있었다. 그럼 재판 가지고 자르면 된단 말이에요. 딱 잘라갖고 재판이 여기서 있었어? 재판이 여기서? 그럼 이렇게 딱 잘라갖고 재판 전에 저질러진 게 경합범인 거예요. 경합범. 재판이 여기 있었다? 그럼 얘들이 경합범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경합범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재판 전에 있는 게 경합범인데 이 둘을 같이 재판해주면 동시경합범. 얘 먼저 하고 얘를 사후에 해주면 사후경합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합범인데 여기 세 개를 동시에 재판해주면 동시경합범. 얘네들 먼저 해주고 얘를 사후에 따로 해주면 사후경합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B하고는 둘은 경합범인데 A, B하고 얘네들은 경합범이 아니에요. 판결 후에 죄니까. 그리고 얘네는 판결 전에 얘네끼리는 경합범인데 판결 후 F는 얘랑 경합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판받는 경합범이 37조 전단에 있다. 그리고 그 처벌 예시는 그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하면 되겠고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봅니다. 자,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의 상정 판결이 있었고 그 전에 범한 죄. 죄는 전에 범했지만 재판은 사후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경합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후적 경합범은 39조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임의적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이어야 됩니다. 금고 이상이니까 벌금 안 되고
판결해야 되니까 명령 안 돼. 안 되고요. 확정 판결 후의 범한지는 경합범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확정 판결 전후의 범죄는 경합범위 아니기 때문에 동시 판결할 수가 없잖아요. 확정 판결 전에 B하고 확정 판결 후에 C가 있으면 재판이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수 있었던 거는 A랑 B는 동시 판결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잖아요. 후에 범했으니까. 그래서 전해제와 후해제는 경합범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재판 같이 해도 판결은 2개 나온다 이거예요. 그 말이죠. 그래서 확정 판결 전해제와 후해제는 동시 판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합범위 아니고 재판을 같이 해주더라도 판결문이 2개 나온다고. 2개 나옵니다. 자, 다음에 유죄 확정 판결 후에 재심이 있었다. 이건 이제 최신 판례가 또 이번에 올해 11월 달에 최신 판례가 또 하나 나왔어요. 또 하나 나왔거든요.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달,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자, 갑이 A, B, C. 이제 이렇게 세 개지를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A제에 대한 그 재판이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서. 확정 판결 있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 났는데, 그 다음에 재심이 또 시작돼갖고, 재심의 결정이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재판으로 잘라가지고, 재판 전에 있는 것들이 경합범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재판을 재심을 기준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심 전에 있었던 A, B, C가 다 경합범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조문에는 재심을 기준으로 나눠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그 재심을 기준으로 나눠서는 안 돼. 그럼 뭐를 기준으로 나눕니까?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 기준 나누니까 A랑 B는 경합범위 맞지만 확정 판결 후해제라서 경합범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심 기준 나누는 게 아니고 확정 판결 기준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자, 98입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그 A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전에 저질러지는 B는 경합범위 맞지만 확정 판결 후에 범한 죄는 재심 전이라더라도 확정 판결 후니까 이게 경합범위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죠. 그렇게 써 있고요. 자, 그다음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나서 이제 죄를 또 저지르면 특가법에 따라 이제 가중처벌됩니다. 근데 여기 3번 이상 징역형에 사후경합범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입니까? 자, 갑이 이제 A, B, C 그 절도죄를 3번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D라는 범죄를 저질러서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D라는 절도죄에 대해서 이제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려면 그 전에 이제 이 3번 이상의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거 4번째로 죄를 저질렀다. 4번째. 그 4번째로 죄를 저지르면 엄청 가중된다고 그랬어요. 상습, 누범 엄청 가중된다고. 엄청 가중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 B, C가 이제 동시역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이 하나가 나왔다면 그럼 이거는 몇 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2번째 죄가 돼요. 그러니까 죄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형벌수를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의 판결을 받아서 이게 첫 번째고 얘가 2번째가 돼요. 그럼 감처벌 안 되겠죠? 2번째 사례. 자, A랑 B를 같이 재판해서 판결문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 C를 사후 재판해서 판결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판결은 2개 나왔죠. 2개. 한 번, 2번. 그러면 3번째 죄가 됩니다. 경합범 처리 안 돼. 가중처벌 안 돼. 자, 근데 만약에 이제 3번째 검사가 이 3개 절도죄를 각각 따로따로 기소했어요. 따로따로 기소해갖고 A 먼저 재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후에 B 재판 해주고 그 다음 C 재판 사후에 해줬단 말이에요. 재판 3번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징역형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얘가 4번째 죄가 된단 말이에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기소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3번 이상 징역형에 사후경합범도 포함을 시켜갖고 이런 경우라면은 가중처벌이 안 되는데 사후경합범의 하나, 둘, 세 개 판결도 징역형이 맞기 때문에 4번째 범죄로 가중처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판례입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어. 범인 입장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했으면 난 2번째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3번째가 되고 이러면 4번째가 되거든. 그죠?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37, 8, 9 조문에 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순경시험에도. 그죠? 승진에도 나오고 있고.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경우는 쉬워요. 사건의 경우들, 경합범 판례들.
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제가 여러 개인데 같은 장소면 상경. 근데 같은 장소라도 이제 살인상이 나오면 실형됩니다. 전속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갑이 죄를 저질렀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강도를 저질렀다. 사기를 저질렀다. 또 뭐가 있지?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 그럼 죄는 여러 개인데 같은 장소 하나의 행위 폭행협박 기망이잖아요.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입니다. 자,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뭘 저질렀냐면 살인죄나 상해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나 상해를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연달아서 A, B, C를 죽였어도 전속적법이 생명신체는 전속법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장소라도 실경돼요. 실경. 사람 수에 따라서. 그죠? 특이하죠? 판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음란 동영상을 해서 이제 처벌되고 압수가 돼서 범죄가 끝났어요. 네, 다시장비를 갖춰라는 말이 뭡니까? 범위의 갱신이죠.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자, 범위의 갱신은 끊어서 행위를 두 개로 본단 말이에요.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자, 비을은 의료기관 개설하여 개설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자격증을 갖고 의료기관 개설하다가 끝. B라는 사람으로 또 바꿨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럼 A명이 개설하고 B명이 개설하고 끊어서 봐야 돼. 그래서 끊어서 행위 두 개니까 실체적 경합법입니다. 자, 마약 판례가 있는데 그 마약 수수에 수반되는 소지, 수반이라고 써주면 불가발 수반행위예요. 수반이라는 말을 안 써주면 수수 소지가 나와도 실경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재산죄와 특별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자, 재산죄 이거 이제 정리해 보면, 자, 갑이 A라는 죄하고 B라는 죄 두 개를 저질렀다. 그럼 이제 죄가 두 개면 행위도 두 개가 맞겠지, 원칙적으로. 그래서 원칙은 실경이에요. 실경이고 행위가 하나다 이런 이제 예외적인 표현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상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죄가 두 개면 행위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실경이 원칙이고 상경이 예외라고. 근데 이제 갑이 A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하였다. 근데 이 재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재산이 특별법 위반죄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재산죄와 특별법. 이건 이제 한 번의 기망으로 취득한 재물이 특별법 위반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로 제가 두 개 났단 말이에요. 사기죄 특별법. 그래서 재산죄와 특별법은 상경이 원칙이에요. 상경이 원칙이고, 그 다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요 딱 끊어갖고 요쪽 행위와 요쪽 행위가 다르다. 행위 수법이 다르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예외적 실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하고 재산죄 특별법은 좀 달라요. 여기는 실경을 외워야 돼. 실경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휘발유 솔벤트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자, 판매하는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 나왔잖아요. 가짜 석유 팔면서 사기도 됐잖아요. 상경. 자, 근데 거기 두 번째는 제조와 사기죄를 묶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허가 제품을 제조할 때 제가 한번 됐고, 사기죄로 팔 때 또 한번 제가 됐고, 행위가 두 개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실경이라고. 자, 그 다음. 자, 조한명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가 나왔다. 발행한 건 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도난 게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도나는 하나 행위로 부도나면서 부수법도 되면서 배임죄도 되죠. 그럼 하나의 부도로 제가 두 개 나왔으니까 상경이라고. 자, 근데 두 번째 판례는 다릅니다. 사기로 발행했대. 그럼 사기로 발행했으면 발행한 게 사기죄란 말이에요. 끝. 그 다음에 부도난 게 부수법이잖아요. 행위가 두 개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실경이라고. 그럼 외우는 게 아니죠. 답을 다 준단 말이에요. 찾아서 풀면 됩니다. 자, 다음에 알선에서 없으면서 금품받았다, 뭐 대출받았다, 기망해서 받았다, 다 상경. 원칙이 상경. 자, 그 다음 자동차를 절취해서 뜯어냈다. 그럼 철취한 게 한 번이 있었고 뜯어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또 됐잖아요. 요 뜯어낸 거는 손괴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괴죄면 불가발 사후행위가 되겠지만 부셨다는 뜻이 아니고 떼서 딴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절도한 게 한 번에 있었고 뜯어낸 게 한 번이 있고 행위 두 개니까 실경. 그다음 절취 후 부정사용도 행위 두 개니까 실경. 자, 그다음 사기죄 수법이 있는데 가장거래 분식이 있습니다. 자, 가장거래는 거래를 가장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로 가장해야 돼요. 이런 수법이 하나 있고, 분식회계는 회사 안에 들어와서 이중장보 분식회계를 써야 된다고. 그럼 두 개는 회사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하고 회사 안에 들어와서 장부 쓰는 거하고 수법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니까 행위를 두 개로 잡아서 실적 경합법 됩니다. 수법이 달라요.
자, 방문 판매법 위반죄는 뭐냐면 그 무등록 그 업소를 찾았다거나 물건 팔고 환불 안 해준 거예요. 환불. 그런 거하고 사기는 이제 속여서 판 거하고 행위가 다 다르단 말이죠. 실체역경법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파란색 글씨의 실경을 주의 있게 딱 보고 나머지는 상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끝.